위헌이라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나와서 전례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뭐 전례가 있었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가 됐든 어떤 것이든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국회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게 전혀 아니고요. 국민의 질문에 대해서 국회가 답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고민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청문회는 열렸고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열렸고 거기에 어쨌든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있고 어떤 의혹 제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이제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국회법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강행하는 게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법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게 해석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그건 후진국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지금 2심에서 실형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법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난 국회의원 나갈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국민들의 시선 그렇지 않은 거고 민주주의 성숙도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몇 가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도 그래 나갈 수 있어. 법적으로 권한이 있어. 하고 나가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정치학 교수지만 정치학적으로는 법적으로 그 권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후진민주주의예요. 탄핵이라는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 가반의원이 의결하고 발의해서 3분의 2가 의결하고 헌법재판에서 인용하면 되는 겁니다. 명확한 절차가 있는데 이른바 청원법의 청원이라는 건 패티션 아닙니까? 국민이 그냥 신문고 올리듯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법의 취지는 기관으로서의 국회에다가 정부기관에 이걸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청원의 취지입니다. 탄핵은 헌법의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 절차가 있는데 아이고 내가 몇 명이 가서 이 기관으로의 국회가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 청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탄핵과 관련된 청원은 한 번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한 해석을 해서 밀어붙이는 거 이게 민주주의가 후진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청문회 적법성 논란에 들어가면 우리도 좀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조 부위원장님께 그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 시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이제 탄핵안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입법 청원에 들어온 거 갖고 이렇게 청문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 지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기에 민주주의를 말씀하셨고 민주당이 다수를 바탕으로 해서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왜 이렇게 극한 대립까지 가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그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1년이 넘게 은폐 의혹이라든지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장악도